기술 소개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의 홍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술 소개에 앞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기술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는 사실 수도권 자체 R&D 역량을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체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식의학 기능성 소재 연구와 그다음에 기업의 제품화 개발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5년도 재단법인 경기 바이오센터로 처음에 설립이 돼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 1월에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직 내에 바이오 산업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5개 팀, 52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그 식의학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한 그 소재의 어떤 기능과 특성을 분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지금 현재 232건 출원을 했고요. 한 100여 건 가까이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논문도 저희가 출원도 하고, 그동안에 기술 이전도 중소기업에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의 어떤 기술 지도도 연간 한 500건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50여 종의 전문 분석 장비와 전문 연구 인력으로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어떤 분석 지원이라든가 그런 업무도 연간 3만 5천 건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소재, 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저희 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으셔도 되고,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공동 연구나 또한 위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 중에 오늘 한 5가지 우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또한 이제 기술과 관련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나제 저해 기전 탈수 초성 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입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브라피쉬를 이용을 해서 중추 신경계의 탈수초화를 유발한 다음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4종의 유효 물질을 발굴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질환의 치료의 용도로 가능할 수 있도록 특허도 출원을 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탈수 초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신경계의 축삭돌기를 그 마일린 수초를 감싸고 있어서 이게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해줍니다. 신경에 전기 신호를 전달해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운동 신호를 보내면 근육에다가 움직임의 어떤 전달을 보내고, 그래서 근육이 움직인다거나 걷거나 달리거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축삭돌기가 만약에 이제 그 없어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질환을 주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중추신경계의 그 축삭돌기가 이 디마일리네이션이 되면서 그 신경세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도 관련된 그러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면역 억제를 통해서 어떤 질환의 진전을 늦추거나
하는 정도의 약물에 대한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 의약품이라든가 관련된 제품을 개발을 한다면 되게 시장에 어떤 언met 니드에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약학 조성물을 유효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제브라피쉬를 활용해서 저희가 유효물질을 발굴하는데요. 제브라피쉬는 뭐 작지만 그 우리 인체와 약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라든가 심혈관계, 간, 췌장 등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지만 제브라피쉬를 활용해서 중추신경계에서 그 디마일리네이션이 되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유효물질들을 발굴하는 연구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메트로코나졸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리해서 제브라피쉬의 중추신경계의 그 축삭돌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 부분들을 다시 약물을 처리해서 리커버되는 그러한 어떤 검색 모델계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합 물질들이 있습니다. 화합 물질들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유효한 물질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현재 이 관련해서 지금 한 4개의 유효한 물질들을 사실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기존에 제약기업에서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FDA에서 허가받은 또는 임상 단계에서 드롭된 약물들을 토대로 해서 초기부터 아예 의약품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약물들의 어떤 적용증을 개선하는 그러한 목표로 유효물질들을 발굴을 했고요. 4가지 다 어찌 보면은 기능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저희가 그 인비트로하고 인비보 실험 제브라피쉬를 활용해서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유효한 결과를 얻은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국내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PCT 출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시장에서 확실한 치료 약물이 없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대한 접근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물질 자체가 초기의 물질이 아니라 FDA 허가 또는 임상 단계에 진행했던 약물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약물들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술로서 H닥 억제 기전을 활용한 항비만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H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떤 대사와 관련된 유효 기능을 하고 있는 체내 물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 11에 대한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좀 발굴을 해서 이 물질이 어찌 보면은 그 항비만에 대한 개선 효능이 있는 인비트로 인비보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한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인비보 검증 단계의 기술 개발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닥 11은 그 신체의 에너지, 그 다음에 지질, 염증, 면역, 포도당 등 다양한 대사 경로를 조절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다양한 세포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프로브 오브 컨셉의 검증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H닥 11을 그 억제하는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 가지고 있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대량 검색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 4,500여 종의 약물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억제 효과가 높은 물질들을 좀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FT895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지방 분해 효과하고 그 다음에 내당성
억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만 세포를 통해 비만 G 실험을 통해서 체중 감소, 그다음에 내당능의 증가,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해부를 통해서 G 내장 내의 조직의 어떤 그러한 그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소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 수치라든가 지질 농도의 감소, 콜레스테롤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그 해부학적 조직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도 간에서도 이 저희 약물을 처리했을 때 지방간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갈색 지방,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죠. 갈색 지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증가하고 함으로써 어떤 대사들이 더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증가되고 지방의 염증도 감소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FT895가 여러 가지 이제 그 HDAC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HDAC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HDAC 11에만 드라마틱하게 그 저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타겟에 명확한 타겟이 정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비만과 관련해서 비만이 하나의 질병으로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활용해서 항비만 의약품 또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데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그 소재를 함께 공동연구 또는 기업화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무 추출물을 이용한 장 기능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나는 하나의 식품 소재인데요. 특히 이 순무를 활용해서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조성물로 저희가 특허를 냈고요. 특히 이 장 기능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장 점막의 보호, 그다음에 장벽의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효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 4단계로 인비보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 점막 장벽 기능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인비트로 인비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뮤신 분비 및 유전자 발현, 그다음에 장세포 상하층 전기 저항치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순무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무는 우리나라에서 뭐 참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미 동의보감에서 순무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오장을 이롭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동의보감에서도 이 순무에 대한 장과 관련된 효능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순무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섭취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순무의 어떤 그러한 특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소재를 좀 더 사업화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무에 대한 접근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순무는 뭐 우리가 기존에도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무 추출물을 가지고서 세포 독성을 했을 때 크게 뭐 독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아까도 기능성에 대한 지표로서 뮤신 유전자 발현능을 검토를 했는데 보시겠지만은 유신 유전자 발현이 저희가 투여한 양에 대비해서 동일하게 증가된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 치밀 결합 유전자, 그래서
저희가 그 MUC2에 대한 Z5-1에 대한 유전자를 검토한 결과 이 저희 그 순무 추출물이 그 유전자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그 단순하게 유전자의 증가뿐 아니라 신경 전달에 과연 어떤 그 효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NF-kappaB에 대한 발현들을 봤는데요. 농도 의존적으로 MMPK 또는 NF-kappaB의 인산화를 유의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어찌 보면 장의 치밀 결합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인비트로에 대한 그 효능 검증에 대한 기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장관 면역 증강 동물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동물 장에서도 그러한 어떤 면역이 증강되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기능성 소재를 만들 때도 항상 이제 원료의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성 유효한 물질들을 저희가 분리 정제, 그 다음에 어떤 기준 및 표준화를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추출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유효 물질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소재를 활용해서 장 기능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앞에서 사전 작업들, 사전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사업화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 기능 개선용 조성물과 관련된 그 제품의 어떤 적용 분야는 뭐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장의 어떤 기능이 개선됨으로써 뭐 대사가 좋아지고 피부에 대한 어떤 개선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너뷰티 제품으로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인지 개선, 알츠하이머 예방이라든가 인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조성물을 찾았는데요. 우선 이게 인지 개선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논문들을 보면 그 허피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알츠하이머 질환이 좀 빨리 걸린다, 발현된다라고 하는 어떤 최근에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련된 치료 개선물을 찾는 쪽으로 연구를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 4단계 인비보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와 알츠하이머의 연관성에 대해서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관성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치매가 빨리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인지 개선 조성물에 대한 유효 물질들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도 허피스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관련 논문들이 거의 한 185건, 한 200건 정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주요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포도나무 추출물에 대한 허피스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특히 이제 그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에 대해서 에탄올 추출, 그 다음에 열소 추출, 그리고 아시클로비르라고 하는 포지티브 컨트롤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포지티브 컨트롤과 같이 특히 열수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그 포지티브 컨트롤과 좀 더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바이러스 효과뿐 아니라 그 허피스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 인자로 AB 베타, 그 다음에 타우, 피타우의 발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그 세포 모델에서 AB 베타와 타우의 증가량을 이렇게 증가가 나타나지만 저희 지금 그 열수와 에탄올 추출한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비 되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군에 비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인산화를 90%, 89%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세포가 아니라 동물 모델에서도 저희가 그 추출물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봤는데요. 그래서 허피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동물 모델에서 저희가 그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다음에 생존율, 체중 변화를 한 결과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뭐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됐는데 오히려 저희 그 물질을 처리했을 때 체중이 회복이 되고 생존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 감염된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된 마우스의 뇌 조직에 증가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그 소재를 투여했을 때 74%, 80%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타우 인산화는 100%, 92% 감소율을 보여서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동물에서 발생되는 AB 베타나 타우 인산화를 상당히 억제한다라고 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물 내에서 저희가 그 단일 물질들, 이게 혼합되어 있지만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13종의 단일 화합물들을 좀 아이솔레이션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을 가지고서 그 허피스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는 비티신 A 5하고 10, 그 다음에 비티신 B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그 싱글 컴파운드보다 단일 물질보다 훨씬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출물 내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비티신 A와 비티신 B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요 비티신을 가지고서 어떤 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AB 베타와 P 타우의 발현 증가에 대한 다시 실험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비티신 A 같은 경우에 감염군 대비 99.2% 타우를 인산화를 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B 베타에 대한 생성도 감염률 대비 비티신 A가 95.4% 감소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비티신 B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률보다 더 이 AB 베타가 늘어남으로써 이 비티신 B는 저희가 일단 탈락시키고 비티신 A를 가지고서 알츠하이머를 좀 인지 개선용 유효 물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매년 포도 농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가지치기 하면서 나오는 그 농업용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폐기물에서 유효한 기능성 물질들을 추출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ESG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농가의 부산물로서 버려지는 부산물로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질들로 개발하는 아주 좀 일거양득의 어떤 기술 개발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사시 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시 나무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해서 아토피 피부염 조성물에 대한 관한 기술인데요. 지금 기술 개발 4단계의 인비보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시 나무 추출물을 인간 각질 형성 세포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아토피를 발병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전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은사시 나무는 우리나라 강원, 경기, 중부지방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한반도 고유종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과 쌍루는 또 약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소재를 그 DMG 안에서 저희가 소재를 확보해서 그 중에 유효성을 평가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그 소재를 발굴해서 특허를 낸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있는 그 치료 어떤 방안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 없는데 저희는 그러한 어떤 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증상 등을 완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유효 물질들을 발굴을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시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아토피 아토피를 억제하는 유효성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카 T셀을 활용을 해서 MDC하고 TRC에 대한 지표들을 발현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출물하고 포지티브 컨트롤로 덱사메타손이라고 치료 약물인데 그 약물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덱사메타손을 처리했을 때 저희 농도별로 100ml일 경우에 덱사메타손 의약품과 거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나무 추출물이다 보니까 이제 독성이 있을지 몰라서 단해 투여 독성, 그 다음에 3주 반복 최대 용량 투여를 했을 때도 크게 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물의 어떤 체중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했는데요. 다이니트로클로로벤젠 DNCB로 유도한 발브시 마우스에서 이제 저희가 표피에 그다음에 더말로 하루에 한 번씩 DNCB를 발라서 아토피를 유발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은사시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덱사메타손 그 다음에 바디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의 약물을 처리했을 때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희는 노멀하고 동일하게 체중 감소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먹이 시기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유효성 평가 결과로는 DNCB로 유도한 발브시 마우스 내에서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 관능 평가와 피부 pH, 수분 함량, 경표피 수분 손실량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 관능 평가로서는
홍반, 건조, 부종, 진무름 등에 대한 것을 육안으로 평가하게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시나무 추출물이 뭐 덱사메타손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약간 그 홍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기존의 약물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스킨의 수분도 그다음에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학적으로도 저희가 그 은사시나무 추출물을 그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하고 봤을 때 거의 그 덱사메타손 포지티브 컨트롤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한 개선 효과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노말 조직과 그다음에 염증을 유발한 조직의 어떤 염증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허가받은 덱사메타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소재에 대해서 ICID에 원료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서 그 은사시나무 추출물에 대한 원료 등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토피 치료용 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가지 저희 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 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컨설팅도 진행을 하니까요. 혹시 많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찾기 어렵거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기관을 찾아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